정말 그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 이거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2026년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사업 공고문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요. 복잡한 용어의 조건도 빽빽해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창을 닫아버리기 쉽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그냥 공고문을 해설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청취자분과 함께 이 지원 사업을 뭐랄까 하나의 사업 회생 전략 게임처럼 분석하는 거죠. 전략 게임이요? 재밌네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 필승 전략을 짜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어떤 지원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를 넘어서 평가위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청취자분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 회의를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 그 본질이 대체 뭔가요? 그냥 어려운 가게에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냥 소상공인 지원금 이렇게 불렸겠죠. 그렇겠네요. 이 사업의 핵심은 위기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재기에 있습니다. 돈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마치 종합병원처럼 전문가가 찾아가서 먼저 진단을 내립니다. 진난이요? 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 그러니까 교육과 멘토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영양제, 바로 사업화 자금을 투여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인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종합병원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 그러니까 위기 소상공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장사가 좀 안 된다고 느끼는 모든 분이 해당되는 건 아닐 테고 분명 명확한 기준이 있겠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숫자요? 네, 크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동될 매출 감소입니다. 매출 감소. 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25년 전체 매출액이 그 전년도인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10%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좀 힘든 그런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죠? 두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사업장에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 선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곳들인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 동해, 전북 김제나 정읍, 또 전남 나주나 장흥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 재난 지역인데요. 최근 3년 안에 태풍, 호우, 산불 같은 걸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23년 호우 피해 지역이나 25년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달력에 딱 표시해두어야 할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런 건 보통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선착순 접수라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요? 선착순이요? 네, 경영진단 지원 규모가 2,500건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신청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실제로 작년에도 마감일보다 한 열흘 이상 일찍 마감됐었죠. 세상에, 그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신청서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속도전입니다. 무조건 빨리 움직여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공고가 뜨자마자 서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발빠르게 신청을 마쳤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나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이 종합병원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죠? 물론이죠. 총 5단계로 구성된 생각보다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5단계나요? 네, 첫 단계는 경영 진단입니다. 온라인 신청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유통, 마케팅, 재무 이런 각 분야 전문가가 신청인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요. 직접요? 제 가게로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마치 의사가 문진하고 청진기 대보듯이
샅샅이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거죠. 전문가가 내 가게에 직접 와서 객관적으로 봐준다는 건 좋은데, 와,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내 사업의 민낯, 어쩌면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문제점을 딱 마주해야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좀 심리적인 저항감을 느끼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단계를 평가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진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진단 결과가 나중에 있을 최종 평가의 모범 답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모범 답안이요?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일단 그 진단을 받고 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사전 교육입니다. 진단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6시간 이상 반드시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대면 필수 교육이 있어요. 교육도 있군요. 네,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기초 체력을 다지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다음 관문으로 갈 자격 자체가 박탈돼요. 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이 진짜 승부처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선정평가. 여기가 실질적인 경쟁 구간입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랑 발표평가를 거치게 되죠. 여기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분들은 20시간 이상의 실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건 맞춤형 심화 교육, 그러니까 재활 훈련 같은 거죠. 와, 선정되고 나서도 교육이 또 있군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사업화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담 멘토가 배정돼서 밀착 관리를 해주고 드디어 사업화 자금이 지급되고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장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까지 제공됩니다. 단순히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해서 트랙에 복귀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꽤 긴 여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동기부여가 되려면 결국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바로 그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과연 이 고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원금일까요? 핵심적인 질문이죠.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2천만 원?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2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차등 지급이군요. 네. 평가에서 상위 30% 안에 들면 최대 2천만 원, 30%에서 70% 사이는 최대 1,700만 원, 그리고 그 외 선정자는 최대 1,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성적에 따라 장학금이 달라지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더 좋은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용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라는 단어가 계속 붙는데 이건 전액 정부 돈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총사업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랑 소상공인 본인 부담금, 즉 자부담금이 2대1 비율로 구성됩니다. 2대1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최고 등급을 받아서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을 보태서 총 3천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부담금 1,000만 원이라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돈 역시 상당한 부담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걸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나요? 될 수도 있었겠죠. 네네. 여기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나옵니다. 자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현금요? 그리고 현물이요? 네. 자부담금 총액의 30%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중 300만 원 이상만 현금으로 내면 되고요. 나머지 70% 이하, 즉 700만 원까지는 현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물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내 가게에 있는 집기를 파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현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걸 이미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용의 재발견? 네. 예를 들어 이 현물에는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건 월 215만 원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제 인건비요? 네. 또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업장 임차료,
사업 개선을 위해 새로 구매한 노트북이나 기계 같은 기자재 비용도 다 현물로 인정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월세 100만 원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월세도 제 자부담금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제 인건비도 그렇고요. 와, 어차피 매달 내고 있던 월세, 어차피 내 몫으로 생각했던 내 인건비를 사업비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거죠. 이건 뭐 숨어있는 지원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가야 하는 현금 부담이 300만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와,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이 현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부담금에 대한 심리적, 재정적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지원, 혹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자격 제외 대상 한번 짚어보죠.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안 되니까요. 네, 일종의 예선 탈락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세금과 신용 문제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랑 채무조정에 합의해서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세금과 신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 또 다른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거나. 있습니다. 바로 중복 지원 문제입니다. 2026년도에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비슷한 목적의 국비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아, 나라 돈을 이중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함이죠. 또 과거, 그러니까 21년부터 25년 사이에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도 제외됩니다. 한 번 혜택을 본 분에게 또 기회를 주기보다는 새로운 분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번 졸업한 사람은 재입학이 안 된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업종 제한도 따로 있나요? 네,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업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같은 전문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라서 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종 코드를 확인해서 공고문에 나온 제외 업종 리스트랑 비교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 가장 중요한 선정평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류도 통과하고 자격에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평가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위해 오늘 우리가 전략회의를 하는 거죠. 네. 평가 항목과 배점을 뜯어보면 합격의 길이 보입니다. 먼저 서류 평가는 100점 만점인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신청자 역량 30점, 사업화 아이디어 30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의 적절성이 40점입니다.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배점이 가장 높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40점짜리 항목의 세부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경영진단 결과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첫 단계인 경영진단이 모범답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1단계 경영진단이랑 3단계 선정평가가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조언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언을 얼마나 잘 소화해서 내 사업 계획에 녹여냈는지를 대놓고 시험 보겠다는 거네요. 와,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은 내 문제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수용해서 내 계획으로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진단은 진단대로 받고 사업계획 쓰는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를 들어 신메뉴 개발하겠다, 인테리어 바꾸겠다는 이야기만 쓰시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단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오픈북 테스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는 이미 정답을 알려준 셈이죠.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팁이네요. 내 고집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을 따라야 합격률이 높아진다. 그럼 발표 평가는 어떤가요?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은 또 어떤 점을 보여줘야 할까요? 발표 평가 역시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서도 사업 아이템 항목이 4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요. 네. 평가위원들이 주로 보는 건 계획의 현실성과 구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겠다처럼 두루뭉술한 계획은 최악이에요. 하하. 대신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컨텐츠를 주 3회 발행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 중 300만 원을 영상 제작 외주 비용으로 사용하겠다처럼 누가 봐도 구체적이고 당장 실행 가능한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게 짰는지도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결국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군요. 맞습니다. 혹시 약간의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가점 항목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1, 2점 차이로 당락에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면 안 됩니다.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해서 사회안전망에 스스로 기여한 분들에게는 다점을 줍니다. 해당된다면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네요. 전문가를 통해 내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서에 담아내고 또 발표를 통해 나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합격의 정석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2026년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사업 공고문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 사업이 아니라 진단, 교육, 자금, 멘토링이 결합된 하나의 종합 회생 프로그램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선착순 접수라는 속도전, 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전략, 자부담금 속 현물이라는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바로 진단 결과의 적극적인 수용과 사업 교육의 압도적인 구체성을 꼽고 싶어요. 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내 고집보다 우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닌 당장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평가위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지원 사업은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가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의 전략회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내 사업에 진단 전문가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내 사업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할까? 그리고 나는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것일 수 있습니다.